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숙제를 남긴 지역입니다. PK, TK, 영남 지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말이고 부산 말로 뭐라 그래요? 폭삭 고생했습니다. 폭삭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8명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지지선언, 네. 또 정책 협약식, 또 이제 정책 간담회,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현역 국회의원 없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온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뭐 3명이 있을 때는 예. 역할 분담을 해서 예. 됐는데 이제 현역을 다 원하니까 캠프 8층 9층을 썼는데 예. 9층 10층을 썼구나. 예. 9층 갔다가 10층 갔다가 9층 갔다가 10층 갔다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국회의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 온나 하면 다 다 불려다녀야 가야죠. 돼가지고 예, 너무 예, 피곤하고 힘들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일차 들어서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일단 뉴스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평온해졌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랑 똑같이 야근하고 김밥 먹고 무슨 호텔에서 잠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 안가에서 주무시고 네. 그리고 교통통제 세게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고 그런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다 평가가 나옵니다. 의원님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 사실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3일 날 내란이 있었죠. 네. 탄핵이 있었죠. 또 우리가 광장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네.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또 선거 캠페인에 집중을 했고 이게 지난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게 6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옆에도 좀 돌아보고 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죠. 차분하게 네. 윤석열 내란으로부터 시작돼서 새로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찬찬히 좀 둘러보고 네. 또 이전 정부 반면교사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정교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또 경제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네. 네.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에서는 이제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아마 올해까지는 네네. 아마 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아마 정신없이 아마 연말까지 지나가지 않을까. 예. 혹여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런 이제 불안감도 좀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특히 민주당이 올 연말까지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심판받을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또 그 다시 또 뭔가 그 뽑힐 수가 있고 뭐 이런 그 갈림길에 있다. 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게 네. 돌아서면 선거입니다. 이게. 원래 없던 선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네. 올해 또 대선이 있었죠. 네. 내년 또 지방선거. 그러니까 매년 선거예요. 매년. 그다음에 내년에 또 보궐선거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게 쉬어가는 타이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언론은 끊임없이 저기 정치만큼 바빠요. 선거보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부산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40.14, 김문수 후보가 51.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남이 39.40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51.99
49.79 이렇게 되고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2.54, 김문수 후보가 47.57 이렇게 이제 분포가 나왔는데요. 부산에서 그래도 40%가 넘었다. 울산에서도 42%. 다만 경남이 조금 처지긴 네,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불경 지역의 이거 총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이제 불경 묶어서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따로 보자면 울산이 항상 제일 좋고 그다음 부산, 부산. 그다음 경남 예, 순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도 이제 울산이 제일 좋았고 좋았고. 경남이 제일 좋지 않았고 뭐 이런 식인데 어떻든 1990년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네.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있어가지고 민자당이 탄생을 하고 난 그렇죠. 뒤에 예.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 이 35년 세월 동안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 한 차례도 예. 40%를 불경해서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35년간. 35년 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 예, 29%, 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실 때 39%, 예. 지난번 이재명 후보께서 예. 38%, 예. 이번에 이제 40%가 넘은 예. 것이죠. 처음이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지난 35년 동안 불경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네네. 선거에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선거 때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차곡차곡 다지고 쌓고 이래 가지고 온 게 이제 40%까지 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 3자 다른 거하고 4자는 다르거든요. 예. 앞에 뭐 30 몇 프로 이래 돼 있는 상황은 불경이 특정 정당이 거의 독점한다고 보면 예. 되는 것이고 예. 이제 4자를 달았다는 것은 일정하게 경쟁의 정치 질서가 복원이 됐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 유능함을 가지고 예. 누가 실적과 성과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급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예. 이런 의미에서 앞에 4자 단계의 의미가 예.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1990년 민주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13%였거든요. 13%에서 이제 예. 지금 이제 40%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예. 불경 시도민들이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진정성은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35년 동안 줄기차게 떨어지면서도 도전을 해온 예. 모습을 보고서 예. 저 사람들이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도 예. 도전을 하는구나.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근 40년 세월을.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은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이제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유능함을 이제 검증받아 온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을 넘어서서 이제 유능함, 실적과 성과로 네. 불경 시도민들에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불경에서 그야말로 이제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서 예. 경쟁의 정치를 완전히 복원시키는 그런 과제가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민자당 막 노래도 있고 그랬잖아요.